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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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셋이 또 뭉치게 됐는데 취업의 기술,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IBK 기업은행과 K뱅크의 자소서를 탐구해 보아요.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 소개했던 두 기업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K뱅크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BK 기업은행의 자소서 항목 구성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연쌤? 네, 일단 1번부터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가치관,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모두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늘 그랬듯이 직전 인턴 채용이랑 살짝만 문항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복붙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가치관, 신뢰, 변화, 협업, 이 IBK 기업은행이 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행원 직무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실 거다 보니까 이런 인성적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관, 신뢰, 변화, 협업 이렇게 있는데 이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취준생들이 어떻게 또 작성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있죠.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경험을 막 요구한다기보다는 가치 기준이라든지 본인만의 정의를 좀 요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인성적인 측면을 좀 강하게 본다라는 뉘앙스를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번만 해도 뭐 가치관, 신뢰, 변화, 협업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살았니가 아니라 뭐냐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고, 신뢰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뢰가 우리가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올곧은 나만의 기준점이나 가치 단어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가을의 정치에 맞게 좀 사색이 필요한 항목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자신이 내리는 정의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IBK 기업은행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항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IBK에 지원한 이유와 인턴 경험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가치관,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까지 다 적어야 되는 항목인 거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어주셔야 하고요. 이 한 항목 내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치관의 경우에는 IBK 기업은행의 인재상, 이거를 하나 끌어서 이제 문장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재상 중에 도전이라는 것이 있다면 제 가치관은 도전을 멈추지 말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을 하나 적어주는 것도 결국 이 회사와 연관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 역시 골라주신 키워드를 풀어서 써주셔야 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셔도 좋으나 아무래도 좀 1000바이트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한정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례를 많이 적어주시기는 좀 힘들 거지만 좀 하나의 포부를 적어주시더라도 어쨌든 추상적이지 않은 직무상의 구체적인 포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IBK 기업은행 자소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본인만의 노하우는 무엇이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신뢰를 형성했던 노하우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독특한 항목인 거죠, 이거? 그렇죠. 노하우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뭔가 너만의 성공 꿀팁은 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받았던 경험이 있나요?가 보통인데 지금은 본인이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만의 꿀팁이 있니?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뒷부분에는 그렇게 너가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신뢰를 유지했더니 그리고 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했더니 어떤 꿀팁들이 있었니? 어떤 베네핏이 있었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너가 진짜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너만의 노하우를 한번 얘기해봐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칫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나 신뢰받았던 경험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 상황, 행동,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치 단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사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 퀴즈를 좀 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믿음과 신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신뢰받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신뢰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신뢰를 잊게 되는 거죠. 잃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찔하죠 지금. 신뢰는 뭐다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신뢰는 뭐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결과가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미 씨를 좋아하고 세미 씨를 믿어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네. 세미 씨를 믿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네. 신뢰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방금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해. 네네. 우리 엄마 너무 믿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믿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네. 근데 어머니를 믿지만 엄마가 운전을 하겠다고 해요. 어머, 그럼 불법인데요? 부모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지는 어. 거죠. 조금 다른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너무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항목에 조금 포인트는 어긋날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저는 신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 후에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뒤이어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경험이 있냐라고 한다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했더니 이 사람이 계속 결과를 낸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신뢰를 받고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퍼컷을 칠 수 있는 항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확 와닿습니다. 다들 저 같은 반응일 것 같거든요. 자소서 쓸 때 이렇게 됐을 것만 그렇죠. 같은 아주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자소서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자신이 이뤄냈던 가장 어려운 변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를 이뤄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것도 첨바이트인데 이 항목은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한 질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되게 직접적으로 주어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이랑 비슷하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었냐라는 거를 적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 경험이라든지 뭐 인턴, 계약직 경험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변화가 필요했던 특정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이 그 변화를 왜 이루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 같이 배경으로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방법론적인 내용으로 이 변화를 이끌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플로우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기반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성장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4번인데요. 타인과 협업 또는 의사소통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뭔가 익숙한 항목인 것 같네요, 이거.
늘 나오는 항목이고 여전히 또 다시 한 번 더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적응의 키워드는 바로 협업입니다. 네. 이 항목이 바로 그 항목일 것 같은데 타인과 협업 중에서 저는 좀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라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안에서 어떤 시너지를 냈느냐라는 또 노하우를 보고 싶은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나 어려움을 극복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예전에 우리 많은 항목들을 다루면서 그랬었잖아요. 꼭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과정 속에서 무언가 얻는 게 있으면 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선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결과가 있어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의사소통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네거티브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만의 강점이 뭐냐를 생각해 본다면 저의 경우에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데 그러세요, 그럼. 이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너는 그렇게 살았구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협업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의 기본 세팅 값을 나는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좀 수용한다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 마음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 사람 마음도 열린 마음으로 들었더니 세상의 어려움이 극복됐잖아. 이런 루트라면 여러분들이 좀 잘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사소통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IBK 기업은행 자소서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항상 문항이 바뀌기 때문에 복붙은 절대 금지. 네. 그리고 행원 직무와 관련된 인성적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상을 숙지하는 거. 그리고 변화의 키워드는 곧 성장 과정과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연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답이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많다. 답정 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신뢰감을 굉장히 중요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소서 역시도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전문성만큼이나 얼마나 올곧은 나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잊지 마셔서 여러분만의 포인트를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BK 기업은행의 자소서 작성법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K뱅크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K뱅크 자소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IBK 기업은행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키워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되게 직관적인 자소서라는 느낌을 받은 반면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여주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괄호 안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적어주겠니?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친절하지만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취준생 입장에선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같은 항목인데도 IBK 기업은행은 딱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말해주세요의 느낌이었다면은 K뱅크는 K뱅크의 비전도 좋은데 너의 진짜 비전을 들어보고 싶어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이드라인을 이쪽에서 확실하게 괄호 안에 쳐줘서 정해준 만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자소서가 아닐 거다라고 마음속에 이제 좀 정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 IBK 걸 보고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직관적인 걸 보고 와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소연쌤이 보시기에는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자소서 항목들이. 네. 왜냐하면 각박한 이 딱딱한 자소서 항목들 중에서 굉장히 다정해요. 그래서 막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꼭 금융앱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다정하게 나를 달래주는. 거짓말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진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통찰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금니 꽉 깨물고 웃고 있지만 뭔가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원래 네가 쓰던 거 쓰지 말고 네 얘기를 한번 해봐 라는 부분들로 계속 계속 괜찮아 얘기해봐. 훨씬 그런 얘기할 때 내가 더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이제 어금니 꽉 깨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금융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어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전공자가 아니어서 억지로 금융권의 시각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도전을 많이 해주신다면 오히려 좋아라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좀 많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되게 많이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도전해볼 만한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는 항목들이 많다. 네, 또 재밌게 또 매력 있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K뱅크의 자소서 1번 항목부터 같이 보면서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항목입니다. K뱅크에 입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K뱅크의 비전도 좋지만 입사하신 후에 그리고 계신 본인의 비전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최대 700자입니다. 자,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IBK 기업은행이 조금 직관적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요구한 반면에 네. K뱅크는 진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비전을 보통 적으라고 하면 네. 회사의 비전이랑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내용을 말하는 게 보통의 이제 회사인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뱅크의 비전도 물론 좋은데 네. 본인의 비전이 뭔지 좀 말해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을 좀 처음 봐서 되게 신선하지만 독특하다라고 느꼈고 혹시 근데 이제 답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K뱅크의 비전과 연결지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본인의 비전이나 가치관이랑 연결지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라면 굳이 K뱅크 측에서 친절하게 골라서 쓰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소신대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내용대로 적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이거 내가 함정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니까 네,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K뱅크의 자소서 두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본인만의 특성, 강점을 근거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어떤 커리어, 어떤 직장 생활을 꿈꾸며 대학 생활을 보내셨나요? 처음부터 K뱅크가 아니었어도 좋아요. 되게 이상하네요. 이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K뱅크가 아니었어도 좋아요. 네.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K뱅크 이게 쓰지 말라는 건가? 나한테 뭘 쓰라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항목을 보면서 기존의 자소서를 좀 많이 써봤다. 그래서 금융권의 서류 난사를 하다가 내가 지금 얻어 걸렸다라고 한다면 직무역량인가 봐. 이렇게 하고 이제 쓸만한 항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K뱅크에 지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물어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소서 항목에서 느끼고 싶은 건 너가 K뱅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K뱅크까지 지원을 하게 된 거야? 라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K뱅크가 아니어도 좋아요 라는 얘기는 K뱅크 얘기 쓰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K뱅크라는 이런 뱅크의 특성이 또 있겠죠. 네, 네. 기존의 시중은행들보다도 이 K뱅크가 갖는 특성이 있을 텐데 너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한 거야? 우리한테 뭘 기대를 했어?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어?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왜 지원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의 매력을 느꼈냐. 그래서 K뱅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내 특성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K뱅크가 더 잘 맞을 것 같다. 좀 더 호기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내면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외면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를 여러분들이 끌어내서 작성을 해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본인만의 특성과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너가 K뱅크에 왔니?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조직 문화를 기대하면서 어떤 대학 생활에서 어떤 회사 생활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냐라는 또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나의 로망도 한번 작성해 볼 만한 이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내 이야기를 적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도 보도록 할게요. 볼수록 재밌는 것 같은데, 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 중 가장 좋아하는 앱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해 주세요.
꼭 금융 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앱을 사용하게 된 계기, 사용 경험, 좋아하는 이유, 앱의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OTT 서비스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일단 좀 전만 해도 제가 그 애경산업 OTT 관련된 첨삭을 하다가 왔는데 아. 또 되게 이런 문항을 또 보니까 네. 진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항을 네네. 받으셨을 네. 때 어떤 거 고르실 것 같아요? K뱅크라고 고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앱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진짜 다른 앱을 쓸 것 같아요. 다른 앱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K뱅크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면 뭘 해야 되지? 이런 네, 고민을 네. 먼저 하고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 중 가장 좋아하는 앱은 K뱅크입니다.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로열티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꼭 금융 앱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켓컬리라든지 캐시워크라든지 다양한 앱들 있잖아요. 본인이 잘 쓰시는 앱을 이제 하나 선정을 하셔서 적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앱을 고르셔서 적으실 때 누가 들어도 좀 모를 만한 되게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이런 앱을 정해서 좀 적기보다는 누구나 들어도 아는 앱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유저가 적은 앱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비율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그 말은 곧 고객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앱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K뱅크가 사업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소스가 있는 기업을 듣고 싶어서 이 문항을 낸 건데 좀 유저가 많이 적고 사용 빈도가 적은 앱을 선정을 하신다면 그 취지에 살짝 부합하지는 않는 내용인 거겠죠. 그래서 꼭 금융 앱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꼭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괄호 안에 쳐져 있는 앱을 사용하게 된 계기, 경험, 좋아하는 이유, 장점 등을 나열을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어떤 앱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좀 간략하게라도 추가를 해주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꼭 K뱅크라고 쓰고 로열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마다 다른데요. 오늘은 마케팅 기획 직무의 4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또래 친구들이 내가 사용하는 은행 앱을 이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은행 앱을 설치, 가입, 이용하게 할지 이야기해 주세요. 친구 1인이 아닌 20대가 대상이며 마케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렵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논술 시험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좀 난다. 네. 그래서 마케팅 직무는 마케팅 직무가 써야 되는 뭐 어떤 논술 시험 같은 느낌으로 약간의 큰 부담을 좀 느낄 것 같은데 일단 요구사항을 한번 천천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1인이 아니다라는 네. 꼭 1인이 아니에요. 20대라는 타겟을 좀 줬고 그리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네가 한번 마케팅을 해봐. 이런 거랑 똑같은 아유,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마케팅 직무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나서 맞아. 그럼 어떻게 홍보할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네네네. 해서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를 이제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항목에서 설치, 가입, 이용하게 할지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홍보 방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널리 알리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홍보 아이디어를 주실 수가 있겠지만 설치하고 가입까지 해서 이용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지속성을 끝까지 가져가서 찐팬을 만들 만한 마케팅 프로세스를 네가 가지고 있니?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요즘 사용하는 밈을 사용해서 뭐를 해보자는 둥. 요즘에는 또 뭐 유튜브에서 제가 곰곰이 또 살펴보았더니 20대 타겟팅은 해요. 20대들이 지금 웹드라마에 열광을 하더라. 그래서 웹드라마 형식으로 K뱅크를 홍보해보자라고 하고 어머나 너무 창의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창의적인데요? 좀 너무 창의적이지만 그걸로 지속 가능성은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놓치고 가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저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노파심이 좀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 앞서 어플리케이션을 꼭 K뱅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처럼 획기적인 홍보 기획 방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이 K뱅크가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끝까지 이용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저는
저는 K뱅크 항목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A에서 A-1을 뽑아내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권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식품 산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안 같은 경우에도 이 마케팅 프로세스를 금융 앱을 상대가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네네. 폭발적으로 이용하게 됐던 앱이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 얘기해주면 모두가 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좀 어려운 항목이긴 하지만 팁이 있다면 어떤 항목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이용 가능하게끔 하려면 어떠한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든지 나에게 어떤 욕구를 충족해 준다든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지속성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 항목이네요. 자, 자소서 작성할 때 이제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나의 특별함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K뱅크의 자소서에 대해서 세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직관적인 자소서는 아니지만 괄호 안에 가이드를 준 만큼 친절한 자소서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작성을 해보자. 그리고 금융 앱 서비스에 대한 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K뱅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소개할 때에는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좀 유저가 많은 거를 골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소연쌤께서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틀을 깨셔야 됩니다. 재미가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실히 드는 이 항목들이 많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트렌드와 창의성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도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아이디어 좋아요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거침없이 드러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진짜 내 얘기를 한번 꺼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가고 싶어요 라는 부분에서 나 역시도 그러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는 IBK 기업은행과 K뱅크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